통장 내놔요, 어머니. 며느리의 손이 제 앞으로 뻗어왔습니다. 마흔에 살림하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그 손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지금 내 인생을 가져가려는구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까치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68 성은주입니다. 경기도 외곽 2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 영호 씨가 심장마비로 떠난 지 벌써 3년. 처음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43해를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빈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손이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자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졌고 2년이 지나자 텔레비전 소리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이 된 지금은 나름대로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된장국을 끓이고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뉴스를 보다 잠드는 그런 조용한 일상. 유일한 가족인 아들 민수와 며느리 나연은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민수는 43, 중견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40, 결혼 전엔 은행에서 일했고 지금은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손주 둘, 중학생 지우와 초등학생 서연. 명절이나 생일 때 잠깐 보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울려 퍼지는 백고동 소리에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된장국 끓는 소리, 그 소리가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자신이 내는 소리가 전부거든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슬리퍼가 마루를 끄는 소리, 혼잣말처럼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 그게 다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 나연이가 반찬 좀 해간다고. 한 달 만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감자 몇 개, 애호박 하나, 두부 반모. 애들 오는데 이것만으론 안 되지. 장을 보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장 가는 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박순애 여사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는 저보다 3살 위인 71살. 남편이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혼자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동네 사정에 밝고 입은 좀 거칠지만 속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은주 씨, 어디가? 시장이요. 애들이 온대서. 민수네? 네. 박 여사는 잠시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잤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 민수네가 자주 와? 아니요, 한 달 만이에요. 박 여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만에 오는데 갑자기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야. 내가 괜한 소리 했어. 잘 다녀와. 박 여사는 손을 저으며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고등어 2마리, 시금치 1단, 콩나물 1봉지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등어를 굽고 시금치 나물을 무치고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접시가 4개. 오랜만에 식탁이 풍성해 보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허리가 굽어가는 몸. 그래도 오늘은 좀 단정하게 보여야지. 립밤을 바르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비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나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뒤따라 들어오며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그래, 어서 와. 저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신발을 벗는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었습니다. 민수야, 많이 피곤해 보여. 응, 요즘 좀 바빠서. 나연이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과일 좀 사왔어요. 요즘 제철이라 맛있대요. 고마워,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나연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민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나연은 연신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하세요? 혈압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아. 약은 제때 드시고요? 그럼 빠뜨린 적 없어. 병원 정기검진은요? 지난달에 가셨어요? 응, 갔다 왔어. 별일 없대. 그래도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요. 그 말투가 왠지 낯설었습니다. 평소엔 안부도 잘 묻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게 어색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일 있어서 온 거니? 나연과 민수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오랜만이잖아요. 나연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나연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요. 나연은 앞치마까지 두르며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알았어. 좀만 기다려. 지금 진행 중이야.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나연이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무슨 말? 나연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어머님 걱정이 많이 돼서요. 걱정? 왜? 혼자 계시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괜찮아. 난 건강해. 그래도요. 나연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새 파우치였습니다. 예쁜 꽃무늬가 그려진 작은 파우치. 어머님, 이거요. 통장이랑 도장. 여기에 넣어두시면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통장이요. 혹시라도 잊어버리시면 큰일 나니까 저희가 보관해 드릴게요. 민수가 베란다에서 들어오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위험하잖아.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안심이 되잖아.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통장을 너희가 왜 보관해?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나연이 파우치를 내밀며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어머님을 위한 거라고요. 그 순간 아침에 박 여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오는데 갑자기 이게 오늘 온 이유였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하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쉬어라. 어머님,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됐어. 다음에 얘기하자.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에서 나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달라고? 왜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손목시계, 우리 결혼식 사진, 민수 어릴 때 그린 그림, 그리고 그 아래에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노란 통장 하나, 그리고 남편의 메모,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펼쳤습니다. 은주야, 이 통장은 내 이름으로만 남겨둬. 혹시 모르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도 당신이 걱정돼서 이렇게 해놓는다. 나 없어도 당신 인생은 당신 거야. 잘 지켜. 영호.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이 통장은 남편이 생전에 몰래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모아놓은 돈, 나중에 힘들 때 쓰라고 제 이름으로 만들어둔 통장.
잔액은 5천만 원 정도.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어디에도 말하지 않은 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들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네가 달라는 통장은 이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일반 예금 통장. 거기엔 남편 보험금과 노령연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통장을 넘기면 연금도 보험금도 모든 게 민수네 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란 통장을 가슴에 안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부엌에 서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응. 밥 먹어. 식기 전에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떠주는 밥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뭐가? 애들이 내 통장 달라고 해.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응? 지켜. 그 한마디만 하고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연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과일 사왔어요. 손에는 비싼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또 왔네. 무슨 일이야? 그냥요, 보고 싶어서. 나연은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러다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린 거요. 통장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나연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희 지금 힘든 거니? 나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아니면 왜 갑자기 내 통장을 달라고 하는 거니? 나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거 탐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님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네. 요즘 치매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혹시라도 어머님이.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내가 치매라고?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연아.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난 아직 정신 멀쩡해. 내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저희를 못 믿으세요? 못 믿는 게 아니라 내 일은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민수한테 얘기할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연이한테 들었어.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 민수야, 나는 화낸 거 아니야. 그냥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하겠다고 한 거야. 엄마가 관리하면 우리가 불안하잖아. 뭐가 불안해?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지금 좀 힘들어.
뭐, 집 대출이 많아.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고, 요즘 회사도 안 좋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통장에 있는 거 조금만 빌려줄 수 없어? 빌려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알아. 그래도 급하니까 나중에 갚을게. 나중이 언제인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지금은 안 되겠어. 엄마, 끊는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후로 민수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나? 혹시 문자가 왔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은주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네가 통장을 달라고 했다는 것, 거절했더니 연락이 끊겼다는 것,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것.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잘했어. 그거 넘겨주면 끝이야.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어도 그래. 내가 얼마나 많이 받는데. 박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통장 넘겨줬다가 양로원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돈이 없으면 자식도 안 찾아와.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줘?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노란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 거야. 잘 지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응. 추석인데 집에 안 올 거니?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갈게. 추석 아침 떡국을 끓였습니다. 전도 부쳤습니다. 나물도 무쳤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나연 그리고 손주 지호와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작은 몸의 온기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나연은 아이들만 챙겼습니다. 그때 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요즘 할머니 집에 안 왔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냥 다들 바빴나 보지. 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가 할머니랑 싸웠대요. 그래서 안 온 거래요. 지호야. 나연이 지호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호의 솔직함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식사 후 손주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와 나연을 마주 앉혔습니다. 얘들아, 할 얘기가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힘든 거 엄마도 알아. 요즘 세상이 힘들다는 것도 알아. 근데 엄마 통장을 가져가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니?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책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희 짐이 되기 싫어. 이 돈이 있어야 엄마가 아파도 병원 갈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해도 남한테 손 안 벌릴 수 있어. 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나연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엄마 인생의 문제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품에서 노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민수와 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몰래 만들어둔 통장이야. 남편의 메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읽었습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 거야. 잘 지켜.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엄마가 혼자 남으면 힘들 거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급했어.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사정만 생각했어. 나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어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정말로 우리 믿을 수 없어? 저는 민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믿어. 너희를 믿어. 하지만 엄마 인생은 엄마가 지켜야 해. 아버지가 그랬잖아. 당신 인생은 당신 거라고. 엄마는 그 말을 지키고 싶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부엌으로 가서 송편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서연이에게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맛있어?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작은 목소리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민수네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 자주 올게. 그래, 조심해서 가. 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뵐게요. 저는 나연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 충분해. 서연이가 안겨왔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또 해놓을게. 문이 닫혔습니다. 덜컹. 이번엔 그 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송편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꿀이 살짝 묻어나는 그 달콤한 맛, 남편과 함께 빚었던 송편 맛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오늘 잘한 거 맞지? 대답 대신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서예 도구를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강습이 시작됩니다. 첫 시간에 쓸 글자는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자존,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그 빛이 노란 통장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장은 생명줄입니다. 절대 쉽게 넘기지 마세요. 도장은 가볍게 찍는 게 아닙니다. 한번 찍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녀와 돈 이야기가 나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먼저 상의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 세대가 보신다면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돈은 내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남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세상 어디엔가 혼자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